네, 첫 번째 유닛은 이제 퍼실리테이션의 이제 기호와 스킬에 대한 것인데요. 이 퍼실리테이션은 이제 처음 접해 보신 분도 계시고 용어에 대한 부분에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경영 환경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업무도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그런 어떤 복잡성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좀 유사한 어떤 구성원들의 구성이 좀 가능했습니다. 뭐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인종에서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 구성원들, 조직 구성원들이 구성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화되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외국계 기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또 인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인도, 파키스탄 다양한 그래서 현대 어떤 조직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또 이질적으로 이제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 변화로 인해서 소수의 리더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서로 다른 지식과 배경 이것들을 이제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과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는데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이 리더와 구성원 모두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문제해결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어떤 토론의 스킬, 회의의 스킬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역사로 보게 되면 용어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용어, 퍼실리테이션의 용어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여러 환경의 변화들로 인해서 20세기 후반 비즈니스 교육 치료 분야에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참여형 관리자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워크숍, 자유로운 의견 교환, 그리고 미팅의 증가, 강의식 교육에서 실험 및 집단 학습 교육으로의 변화, 1대1 상담에서 상담 기법의 변화 등 어떤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이 퍼실리테이션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것의 어떤 궁극적으로 어떤 사전적 정의를 이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효과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룹의 어떤 그 적극적 참여,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워크숍이라든가, 미팅이라든가, 강의식 교육, 실험, 집단 합습, 이런 것들, 1대1 상담, 이런 것들. 근데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퍼실리테이션은 실제 이제 197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주로 이제 어떤 효과적인 어떤 미팅의 진행을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GE라든가 HP라든가 IBM, 듀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팅 때 이 퍼실리테이션 활용이 이제 일반화됐고 관리자를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양성하기 위한 활동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이 국제 퍼실리테이터 협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94년도에 어떤 이제 네트워킹이라든가 트렌드 분석, 정보 분석을 위해서 이제 IAF 그래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acilitators, 그래서 IAF. 근데 뭐 63개국에 있고 1,500명의 회원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데 뭐 정부 부처라든가 비영리 기관이라든가 교육 기업, 컨설턴트, 협상가, 코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이렇게 맡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퍼실리테이션의 정의를 좀 내려보면 아까 말씀 좀 드렸지만 사전적 정의로는 회의의 진행자가 그룹 토의를 이끌어가는 토론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토론의 한 스킬이다. 토론 스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토론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스킬이 퍼실리테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일본의 호리미 미토시, 이름이 독특하네요. 호리미 미토시. 이분은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끌어내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팀빌더, 프로세스 체커, 스크라이버, 타임키퍼, 프레젠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퍼실리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팀빌드업하고 프로세스 과정을 체크업하고 스크라이버 다양하게 어떤 분포하고 배포하고 촉진하고 그리고 이제 타임키퍼 그리고 프레젠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정의는 퍼실리테이션과는 좀 다르게
사회스타일 스킬을 잘 이해를 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나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비전 수립, 전략 도출, 이슈 분석, 문제 해결, 조직 개발, 변화 관리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 퍼실리테이션 프레임과 기법을 익히고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잘 활용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퍼실리테이터에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회의 진행의 가이드로서 어떤 리더십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촉진자 역할도 좀 필요한 거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토론 과정, 시간 관리, 참여 유도 이런 것들. 그래서 서포터라든가 헬퍼지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리더가 퍼실리테이터를 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리딩을 해버리게 되면 이 퍼실리테이터가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촉진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어떤 결과에 개입을 하게 되는 어떤 회의 결과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리더라는 부분, 리더십을 발휘는 하되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아니라 헬퍼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뛰어난 사람들은 퍼실리테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은 이제 일을 쉽게 하다 혹은 촉진하다의 뜻이고요. 중립적 위치에서, 뉴트럴 포지션에서 집단 활동 프로세스에 관여해서 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퍼실리테이션은 넓은 의미의 퍼실리테이션과 다르게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활동. 그래서 회의를 이제 원활하게 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문제 해결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 이것은 좁은 의미의 퍼실리테이션이다. 넓은 의미의 퍼실리테이션은 조직 내 혁신 과제 등의 문제 해결 과정을 촉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내 혁신 과제 등의 문제 해결 과정을 촉진하는 활동. 그러니까 어떤 회의라든가 미팅의 수준을 넘어서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촉진하는 활동을 넓은 의미의 퍼실리테이션이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조직 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활동을 지원하는 촉진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퍼실리테이션을 좀 보시고요. 글쎄요, 퍼실리테이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경기에서의 심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에 참여하지 않죠. 근데 경기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퍼실리테이터는 심판자, 그래서 공정하고 중립자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레프리다. 퍼실리테이터는 레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심판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구성원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역할, 이 부분. 그래서 프로세스에 따라 이제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과 퍼실리테이터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퍼실리테이션의 효과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어떤 기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참여와 신뢰, 어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미팅, 회의를 긍정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져가는 스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이렇게 미팅을 딱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 토의하더라도 미팅 목적, 그래서 토의 도중에 갈등도 발생하고, 우리가 실제로 보시게 되면 자 회의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토의 문화, 회의 문화 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주 중요한 이렇게 얘기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일단 아래, 그러니까 직급이 아래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면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몇 가지 쭉 얘기를 하고 이제 각자 의견을 첨부하는 데 있어서도 순서가 있죠. 바로 이제 차순위, 차차순위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퍼실리테이터가 역할은 이제 자신의 경기에 참여하진 않지만 심판처럼 개입을 해서 자 하급자, 상급자 이런 어떤 직급과 상관없이 어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촉진을 시키는 원활하게. 그래서 미팅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인 미팅. 관공서 어느 관공서에는 5분 회의, 10분 회의, 그래서 회의를 10분이나 5분 회나 아니면 스탠딩 회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비생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리더가
자신의 어떤 그 부서라든가 팀의 이 부분을 결정하고 통보하고 확인하고 동기부여하는 차원의 회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참여와 어떤 기여를 위한 미팅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으로서는 엄청난 비용을 이제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미팅의 이제 효과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되고 미팅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피하게 되죠. 그냥 시간대가 굉장히 많죠. 이제 이야기 이제 잘못하게 되면 그것에 이제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다 이제 침묵을 일관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조직 문화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겠고 퍼실리테이터나 어떤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인식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집단활동 어떤 미팅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참여라든가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지게 되고 퍼실리테이터는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찾도록 어떤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돕게 됨으로써 구성원들이 이제 미팅에서 결정된 사항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건 물론이고 열정적이고 어떤 계획 수립에 이제 참여하고 미팅의 효과성이 이제 크게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의 이 역할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 필요성과 리더 이렇게 보게 되면 퍼실리테이션과 필요성과 리더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한 때는 이슈가 너무 많을 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중복적이고 연쇄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다류엘의 이슈가 매우 중요하거나 많을 때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 이슈에 대한 그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가 없을 때 그 해결책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필요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도에 따라서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굳이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죠. 관리자가 이제 특정 방향의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있을 때 관리자가 특정 방향의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있을 때 특정 상황이나 관련 정보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하거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때 굉장히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 사안이 이제 긴급해서 충분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래서 굉장히 긴급성을 요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은 굉장히 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할애를 좀 하고 충분히 토의와 토론할 수 있게끔 참여와 기회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관리자 리더가 어떤 정확한 해결책의 솔루션이 나와 있고 특정 상황일 경우에 이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거죠.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그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 퍼실리테이터, 내부 퍼실리테이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전 수립과 관련된 퍼실리테이터로서 퍼실리테이터를 이제 몇 번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간접적인 어떤 감정의 교감을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신뢰도라든가 부정적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에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퍼실리테이터가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좀 유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퍼실리테이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조직에서 미팅을 할 때 누가 퍼실리테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고요. 외부에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를 영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번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부의 리더나 구성원들에게 퍼실리테이션 스킬을 훈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용할 수 있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장단점이 있죠. 저는 외부 퍼실리테이터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 기능 또 담보해야 되는 어떤 스킬들 중에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기본적으로 좀 유머러스한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분히 강압적이지 않고 경직되지 않고 좀 유연하고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 부분 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이랬을 경우에는 확실히 좀 다르죠. 이렇게 좀 빠르게 되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퍼실리테이팅 스킬을 이제 많이 하고 뭐 이수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다양한 경험과 인격과 엄격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이 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부 퍼실리테이터와 내부 퍼실리테이터의 극단적인 어떤 차별성을 보게 되면 외부 퍼실리테이터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석해야 되는 미팅이 열릴 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 활용될 수 있고
전문 어떤 퍼실리테이터는 이제 신뢰도가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좀 전개가, 그리고 쟁점이나 직접적인 부분에서 어떤 중립을 유지할 수 있죠. 뉴트럴 포지션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이 외부 퍼실리테이터는 기본적인 조직에 대한 이해, 조직도 그다음에 어떤 그 집단이나 조직에 대해서 냉정한 어떤 인식들, 이런 부분. 그래서 가장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외부 퍼실리테이터는 유독 특별히 이 라포 형성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라포를 이제 형성하는 노력을 이제 기울이다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에 대한 의미와 의의가 높아지죠. 반면에 이제 내부 퍼실리테이터는 대부분 이제 리더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외부 퍼실리테이터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떤 빠르게 어떤 영향력, 권위 이런 것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단 내부의 쟁점, 참석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내부 퍼실리테이터는 초점을 두어야 될 점과 피해야 될 점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위험 부담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할 수 있고요. 내부 퍼실리테이터는 구성원들이 퍼실리테이터로서의 리더를 신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의견 개진은 주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더가 퍼실리테이터를 맡았는데 그 리더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리고 의견 개진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부 퍼실리테이터는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리더가 퍼실리테이팅을 할 경우에는 미팅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팀장으로서 혹은 관리자로서의 이 부분을 배제하고 퍼실리테이터로서의 퍼실리테이션만 어떤 운영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리더가 퍼실리테이션 할 경우에는 미팅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되고, 미팅 시작에서 끝까지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구성원이 퍼실리테이터를 할 때,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를 구성원이 할 경우에, 팀원이라든가 그 구성원들이 할 경우에는 다른 이제 어떤 구성원들이 이제 편안함을 느끼죠. 리더가 아닌,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더와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퍼실리테이터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리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확한 어떤 역할과 권력적인 부분, 영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여를 해주고, 다만 구성원이 이제 퍼실리테이터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립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외부와 내부 퍼실리테이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부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의 차이에서 내부는 이미 상호 간의 인식들이 경직될 정도로 딱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면 저 사람 얘기할 것이고 저건 저렇게 갈 것이야라는 사전적인 이미 이렇게 고착화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 어떤 그 퍼실리테이터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외부 퍼실리테이터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퍼실리테이팅이라는 기본적인 스킬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어떤 기능들이 라포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릴렉스, 아이스 브레이킹, 이 신뢰를 어떻게 빠르게 형성을 할 것이냐, 이것이 외부 퍼실리티의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내부와 외부 퍼실리테이터를 좀 나눠서 각각의 어떤 필요한 회의와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같이 접목을 시키시면서 연관시키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촉진자 역할을 위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퍼실리테이션을 위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부적인 얘기는 다음 유닛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퍼실리테이션 개화 스킬 두 번째 이제 유닛인데요. 퍼실리테이션의 개화 스킬에 대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유형이 이제 나올 수 있겠는데, 퍼실리테이션이 되는 항목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내용 퍼실리테이션, 그 다음에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 퍼실리테이션, 그러니까 컨텐츠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그래서 컨텐츠 퍼실리테이션이 느낌 있다 오시겠지만 컨텐츠, 어떤 내용적인 부분과 명확성, 결과 이 부분이 있고,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은 과정에 대한 퍼실리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 퍼실리테이션, 컨텐츠 퍼실리테이션은 미팅이나 토론에서 거론되는 현안, 주제, 해결해야 될 문제, 즉 토론에서 직접적으로 발언되는 내용을 퍼실리테이션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용적인 결과, 주제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들어가는 유형이다. 퍼실리테이션 유형이 내용 퍼실리테이션, 컨텐츠 퍼실리테이션이다.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은 방식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방식과 방법에 대한 부분이다. 어떤 식의 방식과 방법을 진행할 것이냐.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들, 형식적인 부분들, 관계적인 부분들,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인식은 할 수 있는데, 프로세스가 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해서 그 프로세스만 진행하는 부분들, 이렇게 퍼실리테이션은 이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항목되는 구분에 따라서 퍼실리테이터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토론 결과의 영향력, 그러니까 결과적인 부분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내용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철저하게 의견은 개진하지 않고 퍼실리테이터가 프로세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철저히 내용 부분이 아니라 형식적, 그래서 내용과 형식에 대한 부분 나누시면 되겠어요. 내용에 개입을 한다, 컨텐츠 퍼실리테이션, 형식과 절차에 집중을 한다,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이 정도만 하면 딱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퍼실리테이션이 되는 항목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미팅 참가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퍼실리테이터가 인지했을 경우에 그 생각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생각해보고 권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미팅 내용에 관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참가자들로 하여금 퍼실리테이터가 특정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향으로 미팅의 결과를 유도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미팅의 내용에 관여하는 건 굉장히 좀 줄이는 게 좋은데, 이 부분으로 해서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은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태스크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그래서 과제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그 다음에 이모션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감정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그래서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은 태스크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모션 프로세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필링과 이모션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필링과 이모션. 이 필링은 어떤 느낌, 감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모션은 정서와 관련된 부분, 분위기,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제 프로세스 프로테이션.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어려우시니까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컨텐츠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까지 딱 하시고, 이 부분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과제 프로세스는 이제 문제 해결 절차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방법,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 회의 일정, 시간 배정과 같은 과제와 관련된 집단 활동을 이제 퍼실리테이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가자들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거, 그래서 미팅 참여를 증진시키고 의견에 대한 부분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모셔널한 부분들,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그 분위기를 이제 가져가는. 협조적인, 비협조적인 참가자를 다루고 갈등 관리 등의 활동이 포함돼요. 갈등 관리 기본적으로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과 컨텐츠 퍼실리테이션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과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컨텐츠 퍼실리테이션 혹은 엑스퍼트 퍼실리테이션에서 주제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래서 컨텐츠 퍼실리테이션 부분은 해답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충고를 해주기도 하고, 결과를 평가하기도 하고, 정보를 제안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하죠. 아주 깊게 개입하는 거. 이게 컨텐츠 퍼실리테이션. 대부분의 경우가 이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실제 우리나라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문화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도가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퍼실리테이터와 그분의 업무 지시, 프로세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리더가 만든다고 보면, 자,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이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데요. 합의를 도출하고 압력을 활용하고, 피드백을 이제 적용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프로세스 이제 퍼실리테이션은 문제 해결, 워크아웃 상황에서 그래서 참가자들은 이제 일의 내용에 기여하게 되고 무엇에 대한 아이디어, 의사결정, 논의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는 과정을 이끌게 되는데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주제가 변함에 따라서 회의 형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참가자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등을 이끄는 활동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프로세스, 아까 메인테너스 프로세스, 그래서 팀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하면서 아이디어 발상, 뭐 회의 일정, 그 다음에 메인테너스, 지속하는 프로세스는 참여하고 수용.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퍼실리테이션 스킬로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퍼실리테이션의 스킬은 그것이 프로세스든 컨텐츠 퍼실리테이션인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경험적인 것도 굉장히 감각적인 거,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스킬들을 경험할 사람이 굉장히 좀 좋겠죠. 그래서 일방 쌍방, 그래서 일방적인 것보다 쌍방향,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어떤 부분은 이제 논리적 사고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능력, 발표 능력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팀이라든가 어쨌든 집단에 대한 부분을 퍼실리테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 통합 능력 이런 것들 이제 열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퍼실리테이터는 진정한 퍼실리테이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지식적인 문제로 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 역할들의 경험들, 수행들을 좀 해봐야 이것이 이제 몸에 배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행위와 행동을 통한 어떤 몸에 습득된 이 부분의 것들이 아닐까. 퍼실리테이션의 핵심 스킬은 세 가지가 있죠. 퍼실리테이터의 가장 중요한 스킬이 하나는 청취 기능이 있고 요약 기능이 있고 대응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듣는 게 되지 않으면 이 퍼실리테이터가 역할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취에 대한 스킬, 대표적인 게 어떤 아이 컨택, 계속해서 응시를 해주고 집중을 해주고, 두 번째 이제 집중해주고, 세 번째가 고개를 이 너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동의해준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런 부분들 촉진되었어.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관찰하고, 그러니까 견하지 말고 관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지만 말고 관하라, 들여다봐라, 관찰해라, 통찰해라.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왔을 땐 딱 제어를 해주고 유연하게 넘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좀 흩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로 종합 문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합 능력, 그리고 더불어 그 청취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 이야기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는, 이 요약은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굉장히 증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청취라는 영역에서 아이 컨택, 집중,
너링, 고개를 끄덕이는 거, 확인, 관찰, 조합, 요약, 막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서머라이징. 그래서 요약하는 부분이죠. 자꾸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넘기하고 전개하고 막 이런 거. 뭐 계속 반복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의 용어로 정리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좀 세부 단계로 넘어갈 때 진행된 거를 요약해주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컴프론트, 대응이죠. 청취와 요약과 대응이 퍼실리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컨프런팅, 그래서 의견을 피드백하고 그라운드 룰을 상기시키고. 그라운드 룰 중에 대표적인 건 뭐죠? 굉장히 불량한 행동을 보인다든가 청취인가 굉장히 불손하다든가 뭐 이런 거, 갑작스럽게 자리를 이동한다든가, 그리고 공식적 대화 시간이 아닌 휴식 시간에 어떤 비공식 대화를 계속 지속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취에 요약하고 대응하는데, 특히 대응은 그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나 어떤 부수적인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능력적으로 그렇게 되면 퍼실리테이터의 어떤 능력 혹은 능력,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어설티브, 굉장히 주도적이어야 되는 거. 어설티브, 굉장히 어떤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강하죠. 근데 대신 건방지거나 위협적이지 않고 대신 이제 권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십을 좀 발휘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리더가 돼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나오겠죠. 굿 리스너,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술 내용뿐만이 아니라 진술 이면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인투이티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직관적이다. 인투이티브, 좀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그런다. 이게 뭐지? 갑자기 이렇게 왜 이렇지? 그럴 때 딱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투이티브, 좀 직관적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굿 리스너와 더불어서 굿 스피커죠. 스피커로서의 언어에 대한 부분들, 아이디어와 생각을 분명하게 좀 잘 전달하고 간략화할 수 있고 요약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굿 리스너와 더불어 굿 스피커가 중요한 이 퍼실리테이터의 능력이다 보시면 되고, 타임 매니저, 굿 타임 매니저.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집단의 능력을, 집단의 어떤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리스너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스피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그 구성원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든가, 그걸 자꾸 이렇게 개인의 사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이제 뚝 끊어줄 수 있는. 근데 그게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할애를 하고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르가나이제이션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수집하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수집된 정보들을 요약 정리해서 배분해주고, 뉴트럴하고 objective, 그러니까 명확하게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좀 배제하고 진행 중인 이슈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죠. 특히나 이제 컨텐츠 퍼실리테이션 할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신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유추럴한 자기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에게 스테이 유추럴한 부분이, 그리고 마지막에 리스크 테이커. 그래서 집단의 진행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평이나 비난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집단의 진행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난과 어떤 비평도,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차분하고 평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인데, 그 역할에 대한 것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아젠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아젠다, 의제, 주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conducting the meeting. 그래서 이제 회의를 이제 운영하고, 아젠다의 확정, 그 다음에 회의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캔서스. 그래서 어떤 그
의견에 계속해서 집중을 할 수 있고 이치할 수 있게끔 드라이브를 걸고, 그 다음에 컨트롤링 더 바이브, 그래서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분위기라든가 그 낌새, 촉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링 해야 되는, 조절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이제 환경의 조성, 이제 충분히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게끔, 퍼실리테이션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토론의 리더로서의 역할과 프로세스 체크리스트의 역할이 대표적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퍼실리테이션 과정 소개나 이제 책자에서 인용을 했는데, 토론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이제 팀을 지도하고 모든 팀 멤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더불어 개인차를 극복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룹 토의는 지원하는 것. 이게 토론의 리더로서의 역할. 이 퍼실리테이터로서 굉장히 리더로서의 역할. 프로세스 체커의 역할도 있겠죠. 계획된 철저하게 그런 계획화된 부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절차를 유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제 기법을 지원하고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의 올바른 사용을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퍼실리테이터는 다양한 이제 개입을 또 하게 되는데요. 10가지, 9가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마찬가지겠지만 9가지 정도의 어떤 개입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퍼실리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첫 번째가, 이 부분도 그냥 참고적으로 부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exploring, 그래서 조사하는 역할, 이 개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치를 반영하고, 그리고 seeking specifics,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을 찾고, emphasizing process, 프로세스를 좀 강조하고, 단계별로 질문하기, 경청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diagnosis,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토의나 토론의 어떤 그 진행에 대한 과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진단하고, 컨프런팅 대응하고, 또 이제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5가지 첫 번째 개입 형태라고 하면, 이제 그룹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이제 매니징 그룹 프로세스 스트럭처. 그래서 그룹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개입을 좀 해야 되고, 컨텐츠 서제스션, 내용을 제안하는 거, 그 다음에 컨셉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역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성원들 중에 그런 개념들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또 방법론,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방식과 방법에 대한 부분도 교습하고, 그리고 이제 리프레임 재구성하고, 이런 어떤 9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제 효과적인 어떤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운영, 진행,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역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렇지만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데, 그것의 뉴트럴 포지션, 그러니까 중립적 입장을 계속해서 견진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체킹함과 동시에 개입할 때는 정확하게 개입을 해주는, 그래서 계획된 진행 절차에 대한 것에 있어서 목표 중심을 놓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이 퍼실리테이터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는 구성원이 있게 되면 감정을 개입함과 동시에 그 감정을 개입함과 동시에 프로세스가 깨지는,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가 깨지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평정심이라든가 어떤 감정 심리, 이런 부분들의 어떤 조절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역할, 기능들,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셀프 크리티큐, 그래서 자기 비판과 자기 반성과 자기 진단,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 유닛에서 그러니까 어떤 준비와 실행에 대한 과정에서 원칙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3번째 유닛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닛에서 뵙도록 하죠. 네, 3번째 유닛, 퍼실리테이션 준비와 실행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퍼실리테이션의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또 그림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4년도에 나왔던 퍼실리테이션의 비밀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은 간단한 단계로 따지면 준비하기, 미팅 시작하기, 초점 맞추기, 기록하기,
그리고 미팅 종결하기. 뭐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처음과 끝은 이제 의제 설정과 질문하기가 계속 반복인데, 이런 모든 프로세스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프로세스의 한 단계 혹은 요소를 보게 되면 저는 질문하겠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퍼실리테이션의 프로세스는 일단은 준비하기, 세션 시작하기, 초점 맞추기, 기록하기, 정보 수집하기, 세션 종결하기. 그래서 팀의 문제 해결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정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밑에 이제 도표상으로 하단에 나와 있는, 그래서 역기능 관리하기, 합의 구축하기, 에너지 수준 높게 유지하기, 이 부분은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과제, 태스크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요 역기능 관리하기, 합의 구축하기, 에너지 수준 높게 유지하기, 이 부분들은 이모션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간단하게 해서 태스크 프로세스, 이모션 프로세스 뭐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에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은 질문하기입니다. 이 질문하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처음과 끝이다. 의제 설정하기는 미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이 부분이 셋업이 돼야 이제 질문하기로 시작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준비와 미팅 시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1단계부터 프로세스 도구와 단계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1단계 질문하기입니다. 이거 뭐 단계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이거는 도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질문하기와 의제 설정하기는 이제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기는 퍼실리테이션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미팅 초기에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참가자들의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미팅의 목적, 개인적 목표, 미팅에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 퍼실리테이터는 참가자들의 의도나 말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논의의 주제에서 벗어났거나 참가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질문하기다. 의제, 아젠다를 설정하는 거, 협의사항을 설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미팅의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의제를 준비할 수 있고요. 퍼실리테이터는 미팅의 주최자, 그리고 미팅 참가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자신이 준비한 의제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제 설정하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준비하기인데, 본격적인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퍼실리테이터는 미팅의 목적, 미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 미팅에 참가할 사람, 논의할 이슈, 어떤 단계로 미팅을 진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기가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미팅을 시작하는데, 퍼실리테이터는 참가자들에게 미팅의 목적과 미팅의 결과물에 대해서 알리고, 미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및 효과에 대해 상상하게 하여서 참여의식을 고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미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참가자들에게 좀 어설티브하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미팅에서 참가자들이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과 그들이 미팅에 참석하도록 선택된 이유,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2단계 이렇게 간다. 그래서 준비해서 미팅 시작하기. 자, 그래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초점 맞추기는 준비하기 위해 초점 맞추기. 퍼실리테이터는 논의가 주저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새로운 날짜에 뭐 미팅이 시작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참가자들의 미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인식을 시켜야 되고, 논의의 진행 사항을 계속해서 파악해서 주제에 집중할 수 있게끔
계속 초점에 포커싱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초점 맞추기가 미팅 시작하기 위해 초점 맞추기가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제 기록하기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참가자들에게 논의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해주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록화해서 그것들을 다시 공유하고 배포해주고 요약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수집합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이제 미팅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언급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정보를 범주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췄고 그 부분들에서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정보 수집이 필요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질문을 던지고, 이 역기능 관리하기는 이제 미팅의 역기능은 참가자들이 미팅에 대한 불만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미팅에 늦게 오거나 그래서 비난하거나 미팅 증서로 진짜 심지어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이제 초기에 이제 파악을 해서 역기능의 증상별 대처 방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건 이제 이후에 한번 말씀 좀 드릴 텐데, 증상별 이제 역기능의 다양한 증상을. 아홉 번째 이제 합의를 구축하는 거죠. 참가자들이 모두 지지하는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는 적절한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만약 참가자들의 의견이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째는 이제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그 참가자들이 높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면 주제에 대한 토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것을 낮으면 이거는 이제 높일 수 있게끔 계속해서 퍼실리테이터가 독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퍼실리테이터는 이제 높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미팅에서 다루는 이슈가 중요하고 느끼는 데 있어서 이걸 통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참가자의 에너지 수준을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하고 수준이 낮아졌을 때는 높이기 위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계속 에너지업도 채워주는 거죠. 에너지를 계속 채워주는 거. 참 다각적인 부분에 감각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미팅을 종결하는 거죠. 그래서 미팅을 종결하기 전에 퍼실리테이터는 미팅 동안 논의된 의제와 결정된 사항, 참가자들의 목적이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팅 활동을 통해서 성취한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공식적으로 미팅이 종결되었음을 알리며 미팅 주최자에게 미팅 결과 및 보완점을 보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 활동에 대해서 종결되었음을 알리기도 하고 보완점을 보고하는 이 최종적인 부분의 프로세스 단계별로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프로세스를 위한 운영 원칙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성원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발언되는 그 내용에 대한 전제와 추정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그렇죠. 그건 이제 팩트 체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지레짐작이나 추론이 아니라 검증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팀원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구체적 사례의 사용. 그래서 일반적 그 진술과는 달리 구체적인 진술 사례는 팀원이 사례의 적절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타당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라든가 어떤 스토리가 계속 접목이 되면 연상에 대한,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이제 연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추론을 하게 돼서 효과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 퍼실리테이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죠. 또 운영 원칙에서는 중요한 단어와 개념에 대한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학위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주작적 정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서로 합의가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가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팀원이 서로 이제
어떤 의견을 달리하는 단어나 용어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합의적으로 주적적 정의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프로세스를 위한 또 운영 원칙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의 진술, 질문, 행위의 근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정보와 관심사의 공유의 이제 일부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술, 질문, 행위의 근본 이유를 이제 설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잘못 전제 추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과 진술과 행위의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진술 같은 경우도 요약하면서 근본 이유 설명.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함. 그러니까 타당한 정보를 바탕으로 팀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견해나 생각을 입장이 난처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과도 직급과 상관없이 그분의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인 조직 소위 말하면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질문이나 코멘트를 요청하는 겁니다. 설명이나 이야기라고 질문하고 코멘트를 요청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토론 과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견해 차이와 해결 방안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도 공동으로 모색을 하는데요. 동일한 문제나 사실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그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해 결과에 대해서 더 몰입할 수 있게 된다. 공동의 모색을 하죠. 자, 그리고 토론할 수 없을 듯한 이슈를 논의한다. 대개 팀에서 토론할 수 없을 듯한 이슈가 있는데요. 팀의 과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팀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팀 내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슈를 가지고도 토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호 간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원칙 또 한 가지 이제 논의에 초점을 두는 철저하게 어떤 그 포커싱이 된 논의에 집중을 해서 모든 팀원이 이슈를 이해하고 초점에 두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팀의 과제와 관련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초점이 나가 있는 상태니까. 자, 운영 원칙에 또 중요한 건 유머러스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릴렉스한다라고 해서 너무 잦은 농담은 자제한다. 그래서 쓸데없는 농담은 자제하고 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해치는 언행을 자제한다. 그래서 농담이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질적인 농담이나 퀄리티가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농담이나 방해적인 언행은 팀원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팀 프로세스를 방해한 사람은 이슈에 몰입하지 못하게 나중에 의견 조율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제하고 통제하고 개입하는 이런 부분의 운영 원칙이 좀 필요하다. 전체 프로세스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그래서 팀원 모두가 어떤 과제 수행이 필수적이다라는 거고요. 팀원들의 경험과 현안 과제에 대한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험과 관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 과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 자, 팀 외부의 다른 사람과도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탐색하고 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배포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팀 외부의 사람과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한 후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운영 원칙을 매번 팀 외부 사람과도 할 때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 프로세스에 하듯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합의에 근거한 의사결정.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당시에 물론 거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 이 합의 과정이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대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합의에 대한 어떤 합의 근거를 기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사항에 다 적용하기보다는
팀원의 어떤 구성원들의 참여라든가 어떤 그 활동이 요구된 사안, 논리적 도출이 명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 자기 비판. 셀프 크리티크, 이 크리티크, 용어는 한번 자주 쓰지는 않는데, 자기 비판, 자기 진단, 자기 평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통찰, 자기 성찰, 자기 비판, 자기 반성,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한 번에 잘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가 잠깐의 실수 운영을 원칙을 망각하는 바람에, 물론 이제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원칙을 잘 하다 보면 굉장히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던 과정상의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떤 이렇게 부분을 흐를수록 성공 체험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굉장히 실패 체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 즉각적인 자기 비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용한 자기 비판이 되려면은 팀원들은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례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참 잘못 생각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같은 경험을 한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경험한 구성원들이 언급을 하면서 자기 비판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퍼실리테이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운영 원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초점에 맞추고 어떤 그 질문을 통해서 운영을 하되 그게 명확한 원칙이 좀 필요한 이런 어떤 다각적인 부분이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운영은 이렇게 딱 그 경직됐다라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어떤 운영 원칙들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때그때 접목을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행착오가 필요하고요. 실패 체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실패 체험을 통해서 성장이 되고 그 성장한 것을 이후에 성공의 체험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좀 다분히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더 거듭 성장된 이 부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다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이해하시기보다는 이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그래서 컨텐츠 프로세스, 컨텐츠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근데 이것에 대한 핵심 도구는 질문이고 그것이 준비하기부터 미팅 종결하기까지 태스크 프로세스가 있고 이모션, 프로세스가 있다. 이 정도만 구분하시고 준비하기, 미팅 시작하기, 초점 맞추기, 기록하기, 정보 수집하기, 미팅 종결하기에 어떤 질문 하기와 의제 셋업, 아젠다 셋업에 대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맥락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서 들어가되 만약 이거 다 전부 다 현장에서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미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젠다 설정을 위한 그리고 아젠다 설정에서 퍼실리테이터가 질문하기로 그래서 처음과 끝이 질문하기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질문 그래서 참여와 어떤 신뢰에 대한 부분에서 참여와 기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세스 이 질문 스킬을 활용한다. 이 정도만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프로세스로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유닛에서는 이 준비와 실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될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션의 네 번째 유닛, 마지막 유닛이네요. 퍼실리테이션의 준비와 실행인데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 퍼실리테이션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퍼실리테이터잖아요. 퍼실리테이터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유용한 행동과 방해되는 행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유용한 행동은
일단 팀의 요구를 이제 파악하도록 돕고 관심사와 문제점을 표면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토의에 참여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이 돼가지고 저 자식 저거 듣기 싫어. 저거 맨날 방해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참여를 돕는 거. 그리고 경청, 기본적인 핵심 스킬 말씀드렸죠. 적극적 자세를 경청하고 아이 컨택, 시선 응시, 시선 접촉을 효과적으로 하고 적절한 바디 랭귀지, 대표적인 게 이제 노딩이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그리고 목소리의 이제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 강조할 부분 강조하는 거지. 파라 랭귀지, 어떤 톤이라든가 음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그래서 속도라든가 높낮이를 조절하고. 그리고 코멘트 해야 될 시점과 요점을 논하시기. 그래서 코멘트 해야 될 것과 요약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야 됐다 놔야 됐다. 참 이게 그래서 intuitive,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판단을 딱 해야 되는. 그래서 너무 교과서적이지 않고 경직되지 않고 굉장히 유연한 이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유머도 적절하게 사용하죠. 굉장히 좀 어색해지고 있다.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직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유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논점을 풀어서 설명하고 요약해주고, 논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이제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그때 요약, 정리, 피드백. 그리고 속도와 시간 배분을 이제 계속해서 해서, 타임 매니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시간에 대한 매니지. 그래서 관찰하고 조정하는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과정을 관찰하고 계속해서 조정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이 퍼실리테이터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행동인데, 반면 퍼실리테이터에 방해되는 행동이 있어요. 갈등을 조장해. 퍼실리테이터가 싸움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입 자체를 하는데 너무 깊게 개입을 하고 감정적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계속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퍼실리테이터가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을 계속해 나간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방해된 행동에는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검토하지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장악을 하는 것들을 이제 허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방해된 행동이죠. 그리고 메모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방어적이고, 그리고 계속 컨센서스, 그러니까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구심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점에 계속 놓치지 않게끔 갈 수 있는 이런 분이 필요한데, 구심점에 이제 벗어나도록 방관하는 거. 그리고 구성원들의 현재 관심사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유한 행동과 방해되는 행동은 유한 행동을 제대로만 하면, 그래서 메모 정확하게 하고, 핵심적인 질문 던지고, 개방적인 태도 유지하고, 낙관적이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퍼실리테이터는 전인격적이에요. 언격이 돼 있어야 되고, 품격이 돼 있어야 되고, 인격이 돼 있어야 돼요. 퍼실리테이터가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상당한 고도의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단순히 라이센스 땄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코치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단계라든가 어떤 스텝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하고, 따뜻한 가슴이 배제된, 영혼과 감성이 배제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프로세스 중심으로만 정말 경직되게 가면 원론적인 어떤 그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융통성도 좀 가지고 있고, 좀 긍정적이고, 계속해서 비평을 수렴하고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 리더가 갖추지 말아야 될 이 방해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기술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퍼실리테이터가 이렇게 참 당혹스러운 게, 한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해. 집중적으로 많이 해. 그 지식이 굉장히 많거나 너무 적극적이야. 그럴 때 어떤 대응하는 행동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약간 기를 누른다고 할까요? 약간의 템포를 조절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안에서 제3자로 하여금 견제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플립 차트라든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스크라이버의 역할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타임 체커의 기능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스피커의 역할보다는 스크라이버의 역할을 맡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많은 게 너무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비판적 공격적. 이런 경우는 이제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죠. 그 행동을 해석하면 되는데, 침착하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성을 잃거나 논쟁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고, 발언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진행함과 동시에 휴식 시간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상의 어떤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사람들은 타임 브레이크, 그러니까 go to the balcon이라고 하죠. 협상 용어인데 go to the balcony. 그러니까 약간 타임 브레이크를 하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 어떤 부분이 지금 좀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프로세스상의 지금 가장 적인지 혹은 뭐 개인적인 부분을 그래서 그거에 해소를 시키고 대응해 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참가자 행동의 배경으로 다른 사람의 발언에 참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나치게 남을 도와주려 한다. 이런 경우는 진심으로 도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동기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질문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통제와 감사에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약간 이제 맥을 끊어버리거나 다르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도와주려는 하는 사람은 이제 감사를 표함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참여시킬 수 있는 제안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하여금 이제 플립 차트를 요약 정리하게 하는, 돕는 거 좋아하는, 지나치게 참견하는 경우, 이런 경우니까요. 퍼실리테이션의 참가자 중에는 행동이나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팀 활동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다른 생각 때문에 주제에 집중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 딴짓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실제로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이제 팔짱 끼고 있는 이제 두 분인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계속 핸드폰 쥐고 있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해나가되,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이렇게 뭐 이것이 반복이 되거나 그러면 글쎄 이거는 뭐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눈길을 안 주거나,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산만한 행동을 했을 경우,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계를 쳐다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간다. 그래서 일단은 팀 활동과 좀 상관이 없는, 퍼실리테이션 활동과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떤 지적, 그리고 어떤 뭐 명확한 어떤 통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또 참가자 행동 중에 이제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 이제 갈등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팀원들 사이에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적어보게 하고 서로 이제 상호를 적게 하는 걸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토의 의제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토론 자체에 다른 참가자를 끌어들이고 그런 행동은 삼가해달라고 지적을 한다. 이제 상호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당연히 갈등이 생겼죠. 그런 것들을 다수 기록하고 요약하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된다. 편견과 지나친 고집을 보인다. 그래서 지나친 선입관,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점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생각을 좀 잡아주기 참 이런 경우 피곤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개인의 관점과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초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팀의 관점을 수용해주고,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어떤 의제, 아젠다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논의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가치관과 그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팀에게 좀 맞춰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다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자, 주제와 빗나간 얘기를 하는데 요점을 놓친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사과를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책임을 좀 시인하고 퍼실리테이션 명확하게 이제 퍼실리테이션 못한 점에 사과하고 시각 자료를 그래서 플립 차트, 이제 차트, 어떤 자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점을 다시 이제 지적을 한다라는 거죠. 참가자들이 서로 이제 잡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관련된 것이나 관련된 개인적인 대화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얘기한 사람들 이제 지명해서 좀 쉬운 질문.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전체적인 팀의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다시 이제 들여놓는 거죠.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호명해서 최근에 한 코멘트를 이제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는 듣는다. 회의실 안을 돌아다니는 편이라면 잡담하고 있는 사람의 뒤에 가서 이때 팀이 눈치채지 못하라고 한다. 계속해서 잡담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묵시적인 압력, 압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참가자 행동에는 이제 표현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한번 말씀 반복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이 부분이죠. 라면서 재차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라든가 문장에 대한 어떤 간결함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되 원래 성격을 원래 생각을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가지 참가자 행동 중에 세 가지 이제 코멘트를 자꾸 틀리게 한다. 토의 흐름을 놓치거나 주제를 제대로 아직 이해 못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무한함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팀원들 앞에서 무한함을 주기보다는 신중히 대처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뭐뭐하지 않을까요? 라고 약간의 정리와 어떤 이런 어떤 이해도를 높여주는 이런 식의 대응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참가 중에는 퍼실리테이터를 계속 개입시키려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의견을 계속 물어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 의견을 진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참 우리가 반성해야 돼. 퍼실리테이터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프로세스에 좀 더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은 피하되 어느 정도는 팀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할 수는 있고 여기서 또 가장 핵심이 어느 한편으로 서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쪽 경이든 이쪽 경이든 굉장히 스테이 뉴트럴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가자가 퍼실리테이터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것이 진짜 내 개인의 의견으로 궁금해서 나에게 던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중요하지만 하나의 또 대응으로는 이 질문을 또 다른 구성원에게 다른 팀원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연결시키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퍼실리테이터에게 실제로 이 부분을 진짜 많이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 근데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하는 게 좋겠죠. 퍼실리테이터에게 특히 이제 외부 퍼실리테이터에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질문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따른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가 어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한쪽으로 치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던지는 거죠. 질문을 단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약간의 코멘트 정도나 약간의 의견 개진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집중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는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원래 퍼실리테이션의 목표했던 참여와 상호의 작용을 통한 궁극적인 컨텐츠와 프로세스의 어떤 그 결과물을 갖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위배가 될 수 있죠.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퍼실리티의 이런 행동들이.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는 건 너무 작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퍼실리티
퍼실리테이터의 대응에 있어서 참가자 행동 중에 마지막에 이제 참여 소극적인 꼭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소극적이죠. 지루해하거나 부담감을 느끼거나 자만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딱 양극단이 나누죠. 지루해하거나 자만심을 갖거나. 지루해하는 사람은 참 이거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따분하고, 근데 그것의 이유가 자만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만한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문제고, 열등감 있는 사람은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고의 스킬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질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 부분들을 차차차차 이제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던지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또 말할 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반응을 해주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에 대한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자, 각각의 행동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나와요. 주의 산만한 거,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공격적인 거. 근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애정과 인내, 그리고 질문과 경청, 그리고 미소와 칭찬,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어떠한 스킬보다 끊임없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넣고,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을 하되, 그것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모두의 참여를 위한 애정과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격려, 지지, 동기부여. 그래서 토론 스킬과 회의 스킬은, 이 퍼실리테이션은 이 단순한 어떤 진짜 스킬이 아니라 좀 스피릿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그 이제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기본적인 기업이나 조직에서의 어떤 그 전문화 방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학습으로 조직하고 교육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좀 중요한데, 인격적으로 먼저 좀 수양이 되고,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만심이 아닌 겸손과 솔선수범이 있는 그런 자원들에 대한 부분에 먼저가 되고, 그러니까 성향과 성품과 품격이 돼 있는 자원에 대한 부분을 퍼실리테이터로 이제 양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좀 미팅을 가지고 해결 방안,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발표하게 되고, 또 학습을 조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분임 토의라든가 어떤 독서 모임, 그리고 분임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자체가 스스로 어떤 그 경직성을 지향하고 어떤 겸손과 배움의 자세, 경청할 자세로 갈 수 있는 어떤 마인드셋이, 그래서 여기 체인지 에이전트, 체인지 마인드셋 이렇게 하는데, 성공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가고, 그것이 고정형 마인드셋이나 성장의 마인드로 가기 위해서는 실패와 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퍼실리테이터로서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전문화 방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장면과 이 부분을 왜 우리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참 훈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안 보이는데 거기서 제3자로 딱 보게 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퍼실리테이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마을 공동체라든가 도시 계획이라든가 그랬던 곳에서 퍼실리테이션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포스트잇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해서, 그럴 때 다양한 참관을 좀 해보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시켜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에서 학습되어지는 부분들, 이제 교육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3자전 입장에서 참관을 좀 하다 보면 느낌이 좀 옵니다. 저럴 때 저런 대응은 참 옳지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몸으로 익혀지면 나름대로 어떠한 사안들이 되게 됐을 때 기본적인 철학이 돼 있고,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거는 대단히 인간 존중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고, 내가 토론과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목표가 되겠지만, 어쩌면 굉장히 프로세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프로세스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민주적인 운영,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참여와 동료와 이런 것들이 다분히 스킬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어떤 내 자기 수양, 자기 비판, 자기 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겸손과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거,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긍정 자본, 사회적 자본, 어떤 신뢰 자본을 자기 스스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은 곧 퍼실리테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퍼실리테이터를 기업 조직에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다분히 리더급 모두에게 이것들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먼저 철학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렇게 실수가 일어났을 때 빠르게 회복할. 근데 이게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죠. 누구라도 뭐 이렇게 퍼실리테이션 운영하다 보면 이제 진행하다 보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럴 때 용어적인 부분이라든가 코멘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요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것들에 대해서 참여자랑 갈등 관계가 일어나 너무나 소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학우님들이 현장에서 활용하실 때는 다분히 커뮤니케이션의 전체적인 소통과 협력에 대한 부분에 큰 맥락적인 철학적인 기반 하에 이 퍼실리테이션의 스킬,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어떤 행동 원칙이라든가 운영 원칙을 하나하나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해내고, 거기에 내가 이게 자기 수양이 먼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질문하기고 뭐 미팅하기, 시작하기, 뭐 정리하기, 정보 수집하기, 이게 상당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정신적인 면, 좀 철학적인 면, 이런 면에서 다분히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어찌 보면 14주차 이 마지막 유닛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스킬에 대한 것들에서도 어떤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먼저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지속적인 어떤 자기 개량, 자기 개발, 자기 혁신,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가장 전제가 됐을 때 저는 최고의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센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학습도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어떤 리더십, 리더가 가져야 되는 소양, 함양 이런 것들이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저는 뭐 최고의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류의 작가도 결정적인 순간